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도 여러분에게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다가온 농업인조율소속 공인노무사 김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강의를 3강좌에 걸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개념과 지급 대상을 봤는데요. 자주 하는 질문, FAQ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네, 1번.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라고 했을 때, 네,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공고사직 내지는 그러니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되는데, 다만 아까 우리 전에 봤던 그 이직의 정당한 사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 측에서 뭐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공고사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진퇴사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네, 가능하다고 보고요. 해고되면은 못 받나요? 와, 이거 질문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원칙적으로 해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해고가 되는데 다만 이제 해고가 됐을 때 못 받는 게 아니라 해고가 됐을 때 그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 못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 실업급여는 근로자한테 사유가 귀책이 없어야 돼요. 아니면은 경한 과실이 있거나. 근데 근로자가 자기가 사고 쳤어요. 중대하게. 그러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거 하면은 이거 정의감정에 반하죠. 여기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얼마나 중대하냐? 사고를 친 거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그 다음에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로 해고, 그 다음에 뭐 무단결근에 의해서는 해고. 한마디로 회사 물건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영업기밀을 빼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단순히 그런 사실관계만 있다고 해서 이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진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서 뭔가 처벌 단계까지 갈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무단결근 같은 경우가 가장 쉽잖아요. 사실은 무단결근은 안 남았다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중대한 기축사유가 있을 때는 해고가 되면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해고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꼭 고용보험에 가입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왜요? 이거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의 혜택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사업주가 미가입 시 근로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진짜 이 사람이 근로를 했는지 확인하고 3년 이내에 근로기간에 대한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 가능하고요. 이때 취득하면 이제 고용보험 나머지 거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가입 대상자가 아니신 우리 특고종 근로자라 특수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무슨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 아니면 뭐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 고용보험 재원에서 이제 이렇게 실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이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를 시켰어요. 왜? 실업급여를 이제 다 수급을 정당하게 수급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입 대상자를 확대를 했다는 거는 뭐죠? 네, 고용보험 내야 된다. 내야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입 대상자하고 그런 게 변경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짧게 특강상으로 아주 짧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고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수급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정수급이 센지 이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센지를 모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가도 아주 쫀쫀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저희도 웬만하면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은 사업장이 실업급여를 호의로 신청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왜 그런 자문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나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절차 부정수급 FAQ인데 이 시간에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부정수급 많이 보셨죠? 그래서 앞에 지급 절차는 지급액에 대해서 FAQ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이거죠. 보셨죠? 우리 끝나도 연장급여 신청할 수 있잖아요. 훈련연장, 개발연장, 특별연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많이 보셨고
또 질문 두 번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그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퇴사하면은 바로 다들 이렇게 고용센터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해외에 잠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산재를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구직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산재 기간 동안에 구직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재가 이제 그 고용산재 토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내가 산재를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서 전산상으로 고용센터에 이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 인정을 받고 며칠을 갖다가 요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전산을 다 뜨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퇴사하고 12개월 안에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직급여 안 받고 우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을게요. 이래야 되지만 자, 월 60시간 이상의 사업장 취직 월 60시간이면요. 일주일에 한 12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15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을 4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주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4주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는 수치상으로 4.345주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월 60시간이라는 실수가 나오려면 한 12.5시간? 한 주에 이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60 나누기 4.345를 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으로 취직하면은 그냥 취직이 되는 거고 일주일에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금액이 너무 높아.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1획 이상에서도 66,000원보다 더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세법상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실업급여 이제 구직급여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텔레마케터, 보험모집님, 채권주임, 학습지 교사 등을 활동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이분들 3.3%로 다 받고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직급여, 실업급여는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의지와 신체적인 능력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구직급여를 주는 거고 내가 일단은 어딘가에서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좀 번다. 이면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소소한 알바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월 60시간 이상을 가거나 아니면은 60시간 미만이라도 돈을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 있죠. 봉지기, 페이닥터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알바를 뛰셔도 실업급여 못 받으세요. 왜? 하루 일당 66,000원. 그분들이 시급이 한 3, 4만 원이 되거든요. 시급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 일당이 66,000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네, 사업하시는 분들 못 받고, 나 이제 프리랜서, 텔레마케팅, 보험 모집인, 채권 출신인, 학습직 교사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내가 등록을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내가 그 등록을 해서 돈을 못 받아. 못 받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나 그 영업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셔서 못 받는 거지. 그거에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등록하면서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벌기 시작하면은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업급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더 열심히 일하면은 더 큰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부정수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예정되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것처럼 진짜 실업급여를 받을 때만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지급 절차, 지급액,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서 일용직이나 자영업자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실업급여의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우리 일용직
하고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FAQ 첫 번째 문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할 때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이 제출해야 되고요. 네, 이때 제출하실 때는 뭐 컴퓨터, 금산재 토탈 서비스, 팩스, 뭐 방문 다 되십니다. 어떻게든 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관할 공단에 전화를 하세요. 그럼 담당자를 막 주소지 보고 사업장 주소지 보고 돌려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고 팩스로 아니면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신청서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여쭤보시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친절합니다. 왜? 고객에게 이게 불만이 있으면은 네 그렇죠. 민원 게시판에 잘 설명 안 해줬어요 라고 해서 직원의 평가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자, 재취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재취업 활동, 네 우리 사업주도 구직급여 타잖아요. 그러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활동 또는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입니다. 다만 이제 진짜 면접을 가거나 어떤 분들은 나 여기 면접 왔습니다. 확인서 써달라고 해가지고 확인서를 이렇게 저희가 써준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을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 고집하는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입사 지원 서류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하고 너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와요. 엔지니어 출신인데 갑자기 온다거나 아니면은 통번역사 출신인데 갑자기 노무법인에 직원을 이렇게 응시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왜냐면 특정 직종과 임금만 고집하는 경우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조선사업의 엔지니어인데 조선업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누구나 봐도 조선업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일하던 데가 없으면은 임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곳이라도 해야 되는데 꼭 그 없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 구직 활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분 그 기간 끝날 때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열심히 늘하고 그래서 돈이 낮건 높건 열심히 막 사람들이 이제 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잡코리아나 이런 데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와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이분이 왜 우리 회사에 넣었지? 그런데 이분이 원래 원하시는 거하고 다른 곳이 있으니까 너무 스펙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스펙은 그렇게 과잉으로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아니면 노무사를 뽑는다고 하다못해 잡코리아에 올리면은 노무사 자기 없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특정 직종이나 아니면 임금만 고집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반복 구직 활동하는 경우 이거 재취업 활동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여러 군데 다양하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 강의에 걸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신청을 해보면은 되게 간단하고 고용센터의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시고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가 너무너무 이 로컬에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3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실업급여가 뭔지 팍팍팍 파헤쳐 봤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보험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가입자가 확대가 되면은 아마 실업급여 전반이나 고용보험과 관련돼서 혜택사항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액이 이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큰 수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수많은 지원금이나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특수주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